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오늘 출근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좋으세요? 네. 여러분 좋죠, 당연히. 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만 좋은가요? 다들 왜 이렇게? 다들 약간 좀 피곤해서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절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셨길래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되게 피곤하신데요? 그런가요? 웃음소리는 왜 이러지? 네, 오늘 저희 상태만 봐도 그렇고 이게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도 있는 걸 보면 증후군, 후유증 뭐 이런 거. 확실히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도 좀 그런 게 나올까요, 주부초다님? 보통 이제 명절 증후군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내들이, 여성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각하실 텐데요. 여성의 명절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그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충남대병원 김종성 교수팀이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성의 명절 너무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침체돼 있네요. 네, 차분하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성의 명절 스트레스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빚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갖고 있을 때의 스트레스. 그 정도의 심리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매 명절마다 1,000만 원 이상 빚이 그냥 20년 이어지는 거네요. 네. 엄청나. 아니 근데 명절이 1년에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그러니까 10년 하면 2억. 네. 이건 뭐 계속 살수록 문제네요. 이거 살수록 문제네. 진짜. 심각한데 이거? 그러니까 외국 학자가 제시한 그 상황별 스트레스 점수랑 비교를 한 건데 그러니까 기혼 여성의 명절 스트레스 점수가 뭐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거나 혹은 부부싸움 횟수가 증가할 때 받는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 명절 스트레스 점수를 따져봤는데 남자가 높죠? 있을까요? 엄청 높지 않아요? 얼마나 되나요? 그 자녀의 입학 졸업 이때 받는 스트레스랑 비슷하다고요. 엄청나네요. 아니, 입학과 졸업 때 왜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죠?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 상당히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잠깐 좀 들어보세요. 남편의 그걸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자녀의 입학과 졸업 혹은 뭐 생활 환경의 변화, 상사와의 불화를 경험할 때 겪는 스트레스 정도. 크네요, 엄청. 상사와의 근데 신기한 게 자녀의 입학과 졸업이 상사와의 불화보다 높네요. 그렇네요. 상당히 가정적인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입학과 졸업 이제 새로 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또 더 돈을 많이 그렇죠. 많이 쓰게 아내가 되니까. 또 더 벌어라고 더 그럴 그로 인한 부담감이 커지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 어쨌든 여성 스트레스 점수가 좀 더 높은 거죠. 몇 점이라고? 5점 정도 높아요. 그리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만큼 남자들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명절 이후에 실제로 이혼율도 높아지잖아요. 명절이 있는 달의 이혼율이 그 전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건 사고가 좀 있을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를 보면요 1,032건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683건이래요. 두 배가 넘네요. 그래서 그동안 스트레스가 쌓여있다가 그게 한 번에 폭발을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정말 이게 문제긴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들도 이제 결혼을 한 상황이니까 이런 걸 겪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주부초다님은 이번에 또 시댁에 다녀오셨잖아요. 별로 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시댁 가시면? 많이 하나요? 아니죠. 이번엔 좀 하셨나 이번엔 좀 하셨나요? 네, 많이 했죠. 얘기 좀 해보세요. 보통 가서 음식을 거의 저는 이제 형님도 있고 아가씨도 있어서 형님, 아가씨, 어머님, 저 이렇게 해서 여자 4명이 보통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예요? 차례나 혹은 뭐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이? 형님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남편의 누나가 오세요? 늦게 가세요. 친정으로? 늦게 가세요? 특이하네요. 네. 결혼하셨잖아요. 하셨죠. 또 가깝고 거기는 멀지 않게 살아서. 그래도 보통 보면 이제 시댁에 먼저 갔다가 뭐 명절 당일 오후나 혹은 다음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일찍 와서 도와주는 상당히 거의 항상 저희 그 시댁에서 같이 준비를 다 하시고 가시거나 주부초다님이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고생할까봐.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아무튼 보통 그랬었는데 이번에 좀 일찍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요? 이제 슬슬 너에게 넘기겠다. 지겨운 거죠. 몇 년 동안 해보니 힘들어요. 이제
다 이제 전부칠 준비를 해갖고 이제 다 이제 꺼내고 뭐 기구 준비하고 신문지 깔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가야 된다. 아니 근데 그 남편분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같이 오세요, 같이 오세요. 아 같이 와서? 네. 그래서 이제 처가를 먼저 오시는 여기를 거예요? 먼저 오셨었는데 갑자기 또 일찍 그쪽으로 시댁 쪽으로 가시게 되면서 이제 저랑 아가씨랑 이제 둘이 거의 아직 이제 신우이죠? 네, 신우이는 신우이. 아직 결혼 안 한 신우이죠? 네네네. 그 순이가 착하네요. 같이 너무 음식, 착해요. 네, 진짜. 또 해주고. 아니 진짜 너무 편하네요 주부터 다니면 말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벌써 결혼한 지 꽤 됐지만 그래도 형님이랑 아가씨가 거의 이제 두 분이서 하면서 저는 이제 처가는 거의 하는 게 없다. 잔심부름을 주로 시키는 너는 이거나 사와라. 네, 뭐 그런 아직 급이 안 됐었나요? 그 정도였는데 이번엔 제가 이제 주로 맡아가지고 이제 맏며느리로서의 뒤집어서, 역할을 하게 됐죠. 하면서 이제 평소보다 좀 많은 음식을 하고 앉아서 전에 붙였나요? 서서 붙였나요? 근데 앉아서 붙였는데 앉아서 붙여도 힘들어요. 맞아요. 허리도 아프고. 아니 그 전에는 전도 별로 안 붙여본 거예요? 붙이기는 하는데 저보다도 안 한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지금. 저는 많이 붙였는데. 네, 여기는 붙이긴 워낙 하는데. 이제 큰 재산 지내시니까. 그래서 근데 전만 붙이셨어요? 네, 나물 같은 건 안 하시고. 네, 나물은 주로 이제 나물 참 좋아하세요. 담당으로 나물이 어렵잖아요. 간은 보는데 어머니 옆에 딱 그렇죠. 붙어서 갖고 간만 보고. 아니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어머님들 계속 해오신 분들은 굳이 맡기는 게 맞아요. 제가 뭐 채 썰까요? 뭐 해도 그래서 잘못되면 또 다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료만 날리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덜 맡기는 경향도 있죠. 아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명절은 조금 더 일을 했다.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일을 또 조금 그러니까 워낙 머니까 오랜 시간 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좀 힘들지 맞아요. 않아요? 이번에 조금 뭐 길어가지고 네. 귀경길에 좀 이렇게 분산돼서 덜 막힐 거다. 뭐 그 내려가는 거는 이번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전이 길었으니까. 그래도 좀 막히더라고요. 한 6시간쯤 걸려서 간 것 같아요. 원래 평소에는 한 어느 정도 걸려요? 평소에도 안 가봐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평소에도 한 5시간? 큰 차이는 아니에요. 한 시간 더 걸린 건데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아주 밤늦은 시간에 조용한 남편과 가느라 되게 더딘 시간이었겠네요. 아니요, 재미있습니다. 근데 갈 때는 그래도 좀 들뜬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아, 들떴어요? 근데 원래 갈 때는 그 좀 그런데 네. 올 때가 굉장히 올 때 차가 몰리면서 아니 근데 며느리잖아요.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갈 때 가서 보통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고 올라올 때 아유 집에 가서 많이 쉬어야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서울 출신에다가 뭐 네. 이렇게 지방에 많이 내려가 본 적을 없어가지고 여행하듯이 네. 여행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가서 아까 들었지만 그전 명절까지 별로 일을 안 했으니까 사실 힘들 기분 없었으니. 네. 자, 맛있는 운전도 거 좀 번갈아가면서 하셨어요? 그렇죠. 운전 거의 번갈아가면서 하죠, 똑같이. 상당히 합리적. 남편은 근데 가서 뭐해요? 남편은 쉬죠. 그냥 풀로 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의 명절 증후군은 뭐 그런 음식을 하고 뭐 이런 거보다 네.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그 남편의 그 꼴을 보기 행태. 싫다. 네, 다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오히려. 아니, 정말 지금 약간 목소리가 다른데 아니 정말 남편이 편하게 쉬나요? 굉장히 편하게 쉬죠. 누워있어요? 굉장히 편하고.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쉴 때 음식을 하는 곳에서 보이나요? 그 쉬는 보이죠. 게? 아,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나요 혹시? 네, 뭐 거의 그렇죠. 어머 세상에. 사실 그럴 때는 사실 구석으로 가서 안 보이게 쉬어야 되거든요. 스킬이 부족하네. 아니면 예의상 뭐 잠깐 뭐 도와줄 거 없냐는 말. 아니. 엉덩이 뭐 이렇게- 팡팡 근데 그게 그 집안 분위기가 아마도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부엌도 안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도와주면 내가 더 이제 뭐 밉보일까봐라고 뭐 말은 하는데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적극성이 필요한 거는 말이죠. 그렇죠. 하게 되면 하는 건데 그럼 또 가만히나 있으면 반응 갈 텐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뭐 에미야 탄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놀린다고. 네. 우리 남편분이 주부사장님 에미야 하면서 네, 에미야 전이 탄다 막 이러면서. 어머 세상에. 되게 기억에 또 남는 거는 남편분 네. 외모가 귀엽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직 기억에 남는 게 있대요. 예, 기억에 남는 거는 한 번은 때도 이제 전 부칠 때였는데 형님이랑 저랑 이제 셋이서 전 부치고 뭐 나르고 뭐 옮기고 담고 하고 있었는데 기름 냄새를 오래 맡으면 너무 질려, 막 진짜. 울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커피가 다들 마시고 싶어서 커피 좀 사다 달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안 사다 주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 상당히 그 주관이 뚜렷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누나랑 동생이 막 뭐라고 했죠. 그래서 뭐 좀 사다 달라고 아메리카노 좀 사다 달라고 하는데 야. 아메리카노가 혹시 근처에 팔지 않아서인 건 아닐까요? 그 의지의 차이죠. 요즘에 다 문 네. 열어요. 의지의 차이죠. 너무했네요. 진짜 혼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에 대한 서운. 근데 이게 지금 이번 명절만 그런 거예요? 평소 명절 때도 늘 그래요? 늘 그렇겠죠. 네, 에브리 명절인가요?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예전 명절에. 이번에는 에미야.
전이 탄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네. 늘 항상 그런 거죠. 네, 거의 그렇죠. 그리고 운전도 분담해서 하고. 뭐. 상당히 그리고 시댁에만 가죠. 아니요,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요. 아, 이번에는 갔어요? 친정 먼저 가고. 친정이 또 이제 평소에도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니까 아마도 며칠씩 그래서 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친정은 그냥 가서 잠깐 가서 이제 안 묵고 오고 시댁은 2박 3일. 그리고 가서 이제 주부초대님 친정에 가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나요? 안 하죠. 사회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특히 뭐 없죠. 뭐 고기를 굽는 정도. 고기는 굽긴 해요? 네. 다행이네요. 고기는 더 이게 문제예요. 어떠셨어요 이번 명절? 저는 뭐 두둥 저 두둥 쌍둥이를 낳은 다음에 못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아니 쌍둥이 들쫓고 고향에 가야죠. 근데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제 저 애들이 곧 돌잔치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두 분이 서울로 올라오셔야 돼서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하셔가지고 깨어 있으신 분들이시네요. 갈수록 깨어 가시더라고요 점점. 저희 원래 진짜 아주 100명 이상 오는 제사를 지내고 이런 집인데 요새 보면 상당히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뭐 이번은 아니지만 저희 명절 몇 년 전부터 좀 바뀐 거라 치면 예전에는 보면 이제 명절 그 말씀대로 전을 부치거나 음식 준비할 게 많잖아요. 나물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어머니랑 뭐 며느리들 이 밥상도 차렸죠. 맞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한번 크게 이제 뭐 화를 낸 게 밥은 아니라 사 먹읍시다. 밥을 시켜 먹읍시다. 명절 그러니까 전날에 음식 준비하는 점심은 적어도 가장 바쁠 때 힘든데 시켜 먹읍시다 해서 중국집에다가 그때 이제 풀 세트로 시켜 먹었죠. 네.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중요한 건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명절 때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못 내려가고 해외에 살고 있는 저희 형 가족이 이제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 집에서 저희 형수님이 이제 도와주시고 했는데 점심을 뭐 먹었나 이제 영상 통화를 해봤더니 피자와 파스타를 시켜 먹고 아, 좋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하는 모습들이 명절 증후군을 조금씩 이제 완화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이 정도 100명의 그 제사를 그 지내는 정도의 가족 사이즈에서도 이렇게 피자와 파스타를 시켜 드시면 요새는 100명까지 안 하고요. 예전에 이제 어머니가 혼자 사실상 거의 다 했었는데 지금은 제사 규모도 뭐 돌아가시면서 많이 줄어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한 부분은 여자들에게 집중이 되잖아요 일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사실 아버지는 처음엔 되게 어색했을 텐데 또 생각해보면 자기 입장에는 나쁠 건 없는 게 명절 음식도 지겹잖아요. 맞아요. 또 한 번씩 외국 음식도 시켜 먹고 하면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쿨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부장적이시지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조금 일상화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즐겨 찾는 맘카페에 보면 거기서 성토하셨겠네요. 네, 아니 성토도 있었는데 이번 명절에 그 맘카페에서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가정에서 일하는 뭐 남자들의 사진을 올려서 이제 공모해가지고 네. 아 이벤트. 네, 이벤트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서 뭐 이렇게 선물을 주겠다 했는데 뭐 설거지 하시는 뭐 시아버님 사진, 네. 뭐 전 부치는 남편 사진 상당히 조작된 건 아니었나요? 연극이나 뭐 약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기들 남자 애기도 막 고무장갑을 끼고 엄마 도와준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네. 엄마들이 아들을 제대로 살림하고 이런 걸 어려서부터 잘 알려줘야 우리 때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사실 이제 내 남편이 일 안 하는 건 짜증이 나지만 내 아들한테 시키고 싶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부터 바꿔줘야 더 이상은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지 않는다. 근데 요새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아들을 배려하기도 하지만 눈치를 많이 봅니다. 네, 실제로. 그럼요.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말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배려하려고 하다가도 보면 아니지 너보다는 우리 며느리가 훨씬 힘들지 뭐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우리 시리님은 어떠셨어요 명절에? 네, 이번 명절은 작년 명절에는 탈출 계획을 세워서 탈출을 했는데요. 작년에 어디로 탈출하셨죠? 기억이 안 나네. 싱가포르로 추석 때 아, 탈출을 그때? 했는데 이번 아, 명절에 그렇구나. 탈출 계획을 못 세워서 꼼짝없이 그냥 붙이셨어요? 네, 엄마가 그 명절 전에 선언을 했어요. 이번 명절에는 음식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음식 재료를 안 사겠다. 그래서 아니 왜 음식 재료 같은 거 우리 뭐 그래도 먹어야 될 거 사야 되지 않아 했더니 니네 딸들한테 해주기 싫다. 아 그게 아니라 냉장고에 지난번에 사뒀던 뭐 생선이나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너무 많고 하니까 그 냉파라고 하잖아요. 냉장고 파 먹기. 그래서 굳이 식재료 같은 거 많이 많이 먹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아 이게 약간 특성을 이제 설명을 네, 보여드리자면 제 차례를 따로 지내는 집이 아니고 가족끼리만 친척들이 따로 이제 오는 게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고, 그래서 그쵸.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그냥 먹자 해서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외식한 것 같아요. 오. 명절에. 이야 뭐 그러니까 드셨어요? 요즘은 거의 문을 열었으니까요. 물 열죠, 그러니까. 가게들이.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있었어요 나가서. 명절 전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종로 오가에 가서 육회를 먹고 오고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종로 가까이 가서 육회를 먹었다고요, 부모님. 네, 왜냐면은 여태까지 엄마랑 한 2시간 가셨겠는데. 술도 못 드시는 분들끼리 가서 육회를. 네, 육회와 간과 천엽과 세트를. 이 사발 그거 좋아하세요. 생생 날것을 좋아하세요. 날것 그대로 비빔밥 같이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그때 명절 전이라서 쉬는 집들이 많은데 묻는 집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서 기다려서 이렇게 먹고 거기 광장시장 이렇게 구경하고. 엄마는 자주 가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아니요. 애들은 시댁에 갔으니 그러면 3명이서 네, 좋았네요. 오브치 가서 하고 명절날은 아침에 영화 보고. 가족 3명 다 같이? 꿀명절을 보내셨는데요? 아니 되게 잘했는데요 이거. 꿀명절을 보내셨는데 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 명절이 너무 짧아요. 출근하는데 스트레스 받으셨구나. 그 정도보다 짧아요? 진짜 이게 전형적인.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노셨는데 그죠? 정말 아직 진짜 결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행복이 다 깨질 것 같아요. 지금 좋았네요 이번에 어쨌든. 그래도 평소보다 오히려 나쁘지 않은데요? 들어보니까 엄마 아버지랑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엄마 아빠랑. 네. 그래요. 보낼 수 있을 때 부모님과 많이 자주 시간을. 증후군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이거는 거의 그렇죠, 월요병이네요. 패스 시켜야겠네요. 이건 엄마 아빠 개념은 좀 많이 다른. 괜찮았고 이번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약간 그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러니까 명절에 겪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이제 간접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경험을 좀 했거든요. 네. 직접적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간접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니까. 제가 남자가 아니니까. 네, 저는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부모님이 올해는 이제 우리가 못하겠다. 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보내라. 라고 명절을? 하셔서 네, 저희 뭐 형님네는 여행을 가시고 원래 저희는 설은 이제 시댁을 저 보내고 추석은 저희 친정 가족이랑 보내도록 하나씩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반대로 이번에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벌써 추석에는 가야 되겠죠? 그러고 또 어쩌다 보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과 그리고 오빠의 식구들이 다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언니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출근지가 저희 집이랑 가깝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오빠가 저희 집으로 오고, 저희 집에 장난감이 있으니까. 대식구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저희 집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저의 성격상 저의 주방에서 누가 일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미니멀 라이프 추구하는데 되게 뭔가 북적북적되고 뭔가. 그래서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들아 놀이방에서 놀으렴 이란 얘기를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아니 데리고 나가서 놀면 안 돼요? 키즈 카페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저희 또 키즈 카페 또 형님네 그러니까 오빠네 가족은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오빠네 가족은 언니가 저희 올케 언니가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명절에도? 네, 그런 음식 관련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독하게 돈을 버시네요. 네, 그 지원에 나가셔야 돼서 갔고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있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동생네 와서 맡기는 거였네요. 네. 숟가락 얹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이제 크게 이제 뭐 놀아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자기들끼리 잘 놀고 또 이제 오빠의 첫째가 크기 때문에 애들이 잘 통솔을 해요. 근데 계속 이제 놀잇감을 가지고 거실로 나오는데 저는 거실에서 노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거실은 항상 깔끔한 상태로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노래를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정도는 나갔어요. 나가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분은 배띵의 민족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배달 음식을 또 별로 안 좋아해서 그 플라스틱 남고 이런 게 너무 싫거든요. 배달 음식이 요즘 퀄리티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밥을 해먹고 이제 너무 힘들 때는 이제 나가서 밥을 먹는데 명절 당일엔 또 문을 대부분 닫았더라고요. 그렇죠. 가려고 하는 곳은. 당일은. 네. 그래서 저녁쯤에 나가고 이랬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해먹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저도 힘든데 남편 눈치가 좀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남편은 처가 식구들이 와서 제가 또 해봐서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이제 남편도 이제 저희는 이제 집안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설거지는 거의 이제 남편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친정 엄마랑 이제 남편이 그렇게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 뭐 어쨌든 설거지 번갈아 가면서 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애들 좀 봐주고 근데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는 계속 청소를 하시고 뭐 이게 약간 분담이 되는데 그러고 보니 저희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군요. 친오빠. 네. 네, 뭐 워낙에나 좀 그런 사람. 아니 뭐 어쨌든 그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편 입장에서는 뭘 하는 것보다 처가 식구들이랑 가깝게 지내지만 지낸다 하더라도 뭔가 와서 내 생활 공간에서 그 처가 식구들만의 어떤 뭐 가족이잖아요. 이들은. 그렇죠. 네. 그 속에서 약간 이렇게 있으면 붕 뜬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리 잘해주거나 뭐 이렇게 뭐 말을 따뜻하게 해주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하시는 또 스타일들이 아니시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친해져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었죠. 네. 처가식구부터 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계속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남자들이. 근데 그런 부분은 어찌 생각해보니까 너무 착한 사고를 하시는 거고, 본인도 시댁과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어찌 생각해보면 이런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약간 좀 착한 와이프 컴플렉스가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저도 시어머니의 입장도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집에 항상 가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걸 하나를 이제 뭘 이렇게 말을 하면, 뭘 이렇게 좀 해줄래? 라고 하면서도 약간 눈치가 보이고. 근데 큰 차이죠. 시어머니 집에 가서 하는 거랑, 지금 친정어머니 온 거니까 또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친정엄마랑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옆집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씀을 들었지만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결혼 안 한 상태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쿨하게 물론 이제 애가 없으니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애가 좀 크고 한데 좀 더 쿨하게 밖에 사 먹을 수도 있고 좀 힘든 설거지 이런 거 사실 보면 괜히 다 모두가 일이니까 플라스틱 좀 싫어도 시켜서 바로 버리면 되잖아요. 또 재활용하면 되니까. 해서 하고 하면 되는데 너무 고생을 사서 하면서 말씀대로 여러 명의 스트레스가 또 근데 약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아닌가. 장을 또 봐놨잖아요. 근데 그 장을 또 봐놓은 걸 먹어야지 아니면 또 썩어서 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음식은 빨리 썩지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있었어요. 복합적 그게 한꺼번에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뭔가 다 같이 또 나가려면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게 또 있잖아요. 우리 옆집 언니 집 근처 알지만 대강 뭐 앞에 뭐 있잖아요. 식당들이랑 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남편한테 이제 나중에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한 3일 정도를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다 같이 자는 건 애들만 같이 자고 각자 잠은 이제 또 각자 집에 가서 잤어요. 왜냐면 또 언니는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 우리 집에 있으라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엄마가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너희들끼리. 그래서 보내고 본인들도 가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죠. 아이들은 몇 2박 3일 계셨어요? 네. 아이들은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아이들은 한 번만 뭉치면은 헤어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맡긴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참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식은 컨트롤하기가 쉬운데 남의 자식은 혹시나. 그래도 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큰 애는 괜찮아요. 근데 약간 둘째가 저랑 안 맞거든요. 저랑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되게 너무 우울한 게 옆집 언니 같은 경우 아이도 하나고 차분하고 약간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친구인데 조용한 아이인데 굳이 또 저 둘 또 남자아이도 있고. 아니에요. 여자아이예요. 둘 다 여자아이예요? 네. 와가지고.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예. 그렇게 해보니까. 누가 힘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서 약간 이제 저도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이게 내 친정 식구더라도 어쨌든 손님이고 뭔가 신경을 계속 써줘야 되니까 그게 당연하죠.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딱 이제 남편이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남편도 내가 시댁에 가서 일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후군 후유증이라고 얘기하면 며느리들 뭐 남편들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금 우리 다 얘기는 나눠봤지만 시댁이나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시댁을 가서 음식 준비를 하고 또 보면 이제 사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신다고 하면 하지 마라. 그렇죠, 네. 해가지고 안 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옆에 부엌이라도 가가지고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음식 하시는데 옆에서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이를 데리고 가면 또 아이를 보면서 또 그것도 같이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 주부 초단님 같은 경우 아직 아이 없지만 남편의 행태로 봤을 때 보면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도 안 보겠네. 아이도 안 볼 분위기예요. 그리고 사실 명절이면 여성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남성들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게 보면 어떤 스트레스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자면 돈이 많이 나가. 솔직히 얘기를 해서. 여자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먹어야 되나? 스트레스 받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 물론 이제 맞벌이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이제 더 벌어온다고 치면 혹은 남편들이 입장에서 내 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벌어온 돈으로 이렇게 뭘 한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 생활비의 개념을 이제 보는 거겠지만 명절에 이렇게 돈 들어갈 게 많은데 벌이가 또 괜히 이거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지금 양가에 뭐 제수 비용 좀 보태드리고 뭐 우리도 쓸 비용이나 그리고 뭐 조카들 뭐 선물도 좀 사고 부모님들도 뭐 좀 챙겨드리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 들어갈 게 많은데 그게 좀 컸고 이제 운전 스트레스는 사실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거나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거는 좀 분담한다고 치면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려갈 때도 스트레스죠. 그 뭐 짐이나 남자들 입장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 그리고 남자들이 아까 옆집 언니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셨다고 하셨지만
한껏 예민해진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그게 제일 큰 게 그게 힘들다고. 그 저희 본가에 내려갈 때도 보면 부모님의 어떤 기분도 이렇게 하고 이제 오랜만에 또 뵈니까 또 이제 더 신경 쓰고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잘해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와중에 혹시라도 내가 나의 부모님을 챙기느라 이 와이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아닐까. 말이라도 뭔가 얘기하다 보면 약간 와이프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부터 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와이프 기분 나쁜 거 아닌가 이런 거 눈치를 보게 되고 눈치 보는 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다 보니 이제 우리 주부초단님의 남편 같은 경우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서 되게 편해 보이긴 한데 시댁에서는 좀 안 보는 것 같은데 돌아와서는 뭐 이렇게 돌아와서 늦었죠. 이미 거기서 심정 상했는데. 뒤늦게.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 시댁에서도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 본가에 내려갔을 때도 다른 방에 갔을 때 오후 일과를 마치고 이제 뭐 음식 준비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그냥 이제 립서비스도 해야죠. 수고했어. 아유 정말 올라가면 또 우리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남편 입장에서도 있다라는 거.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이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의 근데 강도는 기본적으로 강도와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렇죠. 모든 아마 가족 구성원들이 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시어머니 다 있죠. 다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저는 동생 부부를 이렇게 보면은 동생네가 삼형제 중 첫째거든요. 네. 제부가. 네. 그래서 명절에 가기 전에 동생이 미리 남편을 앉혀놓고 이번 명절에는 어떤 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지 모르니까 이 사전에 남편이 이거를 막아줘야 되고 네, 그런 윤곽을 딱 잡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네, 자기 부모님이죠.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사이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사전에 다 입력을 받고 근데 만일 가서 우리 시리님이 괜히 로봇이 아닌 게 집에서도 약간 로봇처럼 다들 그렇게 짜고 하는데 그 프로그래밍을 벗어나면 예상 어떻게 밖의 질문가 나오면 버벅버벅 어떻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알아서 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첫째다 보니까 밑에 동생들도 있고 결혼한 동생도 있고 아닌 동생도 있고 하니까 네. 또 동생들 사이에서도 또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정말 무슨 뭐 축구 무슨 뭐 전략 짜듯이 게임하듯이 진짜 다르게 짜더라고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지난번에 어떤 말 하셨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에는 음식을 최대한 적게 할 거니까 뭐 나물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막아주고 막 얘네들은 도대체 근데 게임을 하는 그렇게 건지 막아달라고 하면 다 막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첫째 아들 네. 말을 조금 근데 들으시지 되게 않으실까요? 복잡하네요. 거기도 참 그렇게 보면. 네, 그래서 중간에서 그걸 하는 거를 저랑 엄마랑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기도 근데 이제 힘들구나. 우리 동생네 부부 원래 독특하잖아요. 좀 이렇게 사는 네. 방식도 그래서 뭐 아마 그럴 수도 근데 있겠다. 이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둘이 네, 미리 대화를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어느 생각해요. 정도의 이번 명절에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준비되지 그러고 않은 갔다 오면 상황에서. 점수를 매겨주시잖아요. 100점 만점에 80점이었어. 63점이었어. 방어력이 떨어졌어. 공격력은 좋았어. 다음 명절에는 있을 것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명절에는 점수를 개선해야죠. 높여보도록. 아니 그리고 이제 만약 동생네 부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제 돌아온 다음엔 어때요? 어떤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돌아온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동생이 좀 많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거를 며칠이나 있다 풀어주려고 명절 전에 몇 박 하고 오나요? 잠을 자고 오지는 않고요. 거리가 멀지가 않으니까 예전에는 거리가 멀어서 하루 그냥 하고 오는 건데도 왔는데 그렇게 짜고 오는 아니요, 거예요? 그 전날부터, 전날 갔다 가고, 오고 왔다. 며칠을,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네, 거야? 왔다 갔다를 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음식 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 명절에도 뭐, 한 이틀? 3일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에 음식 준비 다 해놓고. 돌아와서 미친 쇼핑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나요? 동생은 쇼핑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여행 같은 걸 좋아하니까 바로 남편도 떠나나요? 이걸 알아서 여름에 티켓을 나 언제 여행 갈 거야 라고 아. 미리 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명절 아니더라도 잘 가니까. 그러니까 명절 아닐 때 그때 명절 스트레스를 그때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가겠다. 저장을 해놓다 대단한데요? 뭐 그런 식으로 푸는 거. 초단은 어때요? 저희도 올라오면서 이제 오빠도 이제 자기 게임 무슨 아이템을 사고 싶다. 저도 뭐 무슨 아니 근데 우리 남편분은 뭘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우리가 듣기로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무슨 향수가 갖고 싶다. 그러니까 각자 일정 그 비용 내에서 초단이 향수를 뿌리고 오나요? 네, 몰랐던 가끔, 사실. 네. 그렇군요. 기분 전환 용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사람 같은 게 약간 쇼핑 네. 약간 뭐 돈을 쓰는 걸로 좀 푼다. 근데 이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근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 응답자의 71%는 고생한 배우자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고 또 61%는 스스로 나를 위한 선물을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패션용품, 패션용품. 네, 2위는 여행 상품권. 여기 거의 뭐 1, 네. 2위가 다 있네요.
달갑지 않은 선물은 생필품이 있으니 혹시라도 선물을 키친파워 이런 거요? 네, 이건 좀 아니 와이프한테 삼가주시기를. 막 청소기 사주고 이러면 진짜 네. 싫을 것 같아요. 너 명절 너 고생했지 이러면서 청소기를 사줘. 꽃이나 과일 등 로봇 생생내 청소기도 아니고 기용. 그냥 진짜 근데 꽃이나 과일, 네, 그거 약간 생생내용 싫죠. 싫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온전히 딱 그 사람을 위한 선물. 맞춤형. 그쵸. 뭔가 딱 아니 치장할 뭐 수 진짜 있고. 돈이라도 많으면 비싼 거 사주고 싶긴 하죠. 뭐 안마 의자 이런 거 하나 탁 들어놓는다던가. 어머 안마 의자 싫어요. 그거 자리 차지하고. 그럼 옆집 언니가 싫어하시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뭐 있을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예전에도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명절에 본가에 내려갔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남으면 여행을 이제 같이 바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연휴 기간이 조금 남아있을 때 뭐 양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며칠 있었으니까 부모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어디 뭐 관광 지역 같은 데 가서 오히려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런 연휴에 가니까 가서 호텔 뭐 1박이나 2박 정도 하면서 근처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이제 성토의 장이 되지만 그걸 듣는 자리가 된 거죠. 이제. 와이프의 들어주는 성토 것만으로도 큰. 그러다가 이제 말실수 한 번 하면 펑펑 울고 이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어떡하지? 소주만 벌컥벌컥 들이키고 이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서 그런 곳에서 풀고 오면 집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까지 가지고 오면 이제 뭐 며칠 동안 다 눈치 봐야죠. 남편 입장에서는 피곤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남편도 받는 스트레스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군요. 남편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울어뜨리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남편 입장이라면 남편 입장에서 이제 아내가 시댁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들을 그냥 그러니까 와이프에게도 이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 그 처가 그 와이프 친정 쪽을 또 신경 써주는 것도 신경 써드리는 것도 되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선물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장인어른이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하면 이제 같이 맞춰드리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이제 술도 한잔 하고 장모님도 이제 뭐 좀 이렇게 조그만 선물 같은 걸 준비한다던가 꼭 당사자에게 하지 않더라도 뭔가 여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우리 집도 아닌 시댁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럴 때 처가 장모님한테 이렇게 오히려 잘해드리면 와이프 입장에서 약간 보상받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서로 잘하는 게 좋은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계속 같이 있으면서도 우리 오빠는 이런 거 이렇게 잘해. 막 이러면서 사이 잘 얻었지. 아니 서로 립서비스를 엄청 잘하셨네요. 네.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걸 원래 저는 약간 평소에는 칭찬에 좀 인색한 편이거든요. 남편에게 칭찬하는 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더 이제 남편분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칭찬하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주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저희 아빠가 좀 안 입고와 했지만 제가 봐도 약간 좀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칭찬하면 너도 잘하잖아. 우리 아빠는 딸바보 약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남편이 약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옆집 언니 부부는 상당히 립서비스 부부인 것 같아요. 서로만 립으로. 아니 저는 원래 잘 안 하던 사람이 또 이제 하니까 또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또 처가 식구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입으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패션 용품이다 여행 상품이 좋죠. 근데 입으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싶은 게 말 하나의 기분이 그렇죠. 확 나빠질 수 있는 거고 말 하나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명절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지나고 난 뒤에도 립서비스는 되게 필요하죠. 이번 명절 너무 수고했고 너무 고맙고 다음엔 내가 더 잘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래서 다음엔 더 잘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 식사할 때 끝날 즈음에 제가 이제 또 가족들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이번에 시댁 식구들 모시느라 수고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쳐주라고. 네, 그래서 다 같이 박수를 상당히 한 쳐주면서 20년 정도 수고했다고. 산 부부 같은 느낌인데 그런 멘트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본인도 좀 이렇게 같이 좋아하고.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가족들이 있는 남편에게 앞에서 해주면 네. 물론 아버지는 안 입고 올 거예요. 우리 딸이 뭐 조금수가 박수는 하자 열심히 그게 쳐줬어요. 좋네요. 네. 뒤에서 이제 이러셨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은 괜찮은 대처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본인의 집에 가서 와이프가 그렇게 고생한다면 어머니는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어머니도 수고하셨다고 하면 돼요. 수고한 사람들 위해 박수. 다 같이 이제 수고했어요 한마디 하는 게 이 분위기도 굉장히 따뜻해지고 네.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풀었습니다. 또 다른 뭐 극복법은 없을까요? 좀 뭐 마사지나 이런 것도 서로 좀 해주는 건 괜찮겠네요. 단순하지만 네, 그렇죠. 스킨십도 되지 않습니까? 안 하시나 봐요. 어깨 이렇게 좀 주물러주고 마사지로 마사지를 받아서 나가서 돈으로 받으시잖아요. 아니에요.
남편이 제가 입으로- 약간 좌골신경통이 있어요. 일단 입 마사지는 엄청 받은 것 같긴 하고. 네. 아니, 왜냐면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사서 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우리 아까 얘기 들었지만 약간 좀 고생을 사서 하시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명절은 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보내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근데 뭐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냥 시리님 부러웠네요. 우리가 명절 짧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럽네요. 보통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짧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네, 회사에 막 오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각자만의 방식으로 나쁘지 않게 보낸 것 같고. 네. 근데도 뭐 이제 우리는 그래도 조금 어르신 분들이 다들 조금 생각이 트이신 네, 분들이죠. 트이신 분들이라 그나마 이제 사실 우리가 말한 거는 정말 뭐야 저거 장난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좀 명절이 힘들게 그렇죠.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5년 안에 우리나라 이 트렌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뀔 거래요. 5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빠르게 바뀌는 그런 흐름에 여러분의 가정도 분위기가 빨리 바뀔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네. 5년만 놀리나요? 버텨볼까요? 네. 아, 네, 정말로 주부처님은 그렇대요. 가부장적이긴 하지만 일을 집중적으로 많이 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진짜 단지 5년 만에 남편이 바뀔 조금 꼴 거래요. 보기 싫을 뿐 그게 문제인 거네요. 바뀔 걸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또 남편과의 결론은 참고 견디는 것. 근데 남편과 대화를 해야지 근데 뭐 어떻게 시댁이랑 싸울 수도 할 수 없잖아요. 없죠. 그 부분은 뭐 서서히 변하는 부분이고 부모님을 가르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친다고 해서 뭐 그걸 배우실 것도 아니고. 바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 받는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그렇고 지금 정신적인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가와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아까 우리 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합의를 하고 갈 수도 있고 끝나고 난 뒤에 있어서도 그러면 다음 명절에는 어떻게 하자라고 좀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약간 보완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럼요.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만큼 고생을 하면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서로 사랑해야겠네요 결국에. 그냥 뭐 사랑과 의리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의리. 예, 의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단 명절을 지내고 나서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새롭게 또 아이들이 또 우리 있잖아요. 네. 명절 끝나니 또 육아. 저는 명절 네. 내내 전투 육아였는데. 그럼 어때요? 다음 명절 때는 집에 계속 아이를 보고 싶으면 아니면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부모님 봐야죠. 내려가서 네. 봐야죠. 이만큼 육아도 명절을 보내는 것만큼 그보다 네. 더 저는 되게 순식간에 시간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진짜. 그냥 애를 보다 보니까. 우리 주부들은 정말 평소에도 명절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렇죠. 있다고. 이해하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들 조금 더 아내분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또 아내가 또 남편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저희 회사 여성 친화적인 회사다 보니까 네. 남편들이 잘해야죠 뭐. 네. 아니 그게 서로 쌍방이니까 먼저 그렇죠. 잘하면 누가 먼저 잘하는 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누군가 먼저 잘하면 또 상대방이 또 따뜻한 마음이 오고 이러면서 또 따뜻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익방송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오늘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이제 서로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가는 걸로 결론을 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올해 추석에는 조금 더 기분 좋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제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되니까 오늘도 전투 전투 육아! 육아!